정의당 당원 및 시민선거인단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당 운영 유튜브 뉴스 정말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하고 있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 무지개 배심원단 2차 정책검증대회 무지개 배심원단이 묻는다 정책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임정기 교수입니다. 무지개 배심원단은 한국 사회 현실을 상징하고 대변하고 있는 조직의 인물과 무작위로 추첨된 청년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2차로 진행되는 비례대표 후보자 무지개 배심원단 정책검증대회는 한국 정당사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비전 및 정책 경연의 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행사 진행에 앞서 지난 23일 일요일 1차 정책검증대회 평가 결과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 공지드립니다. 전체 1등 순위를 공개하지 않은 상위 10위 이내 명단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무 차원의 잘못으로 동점자가 누락됐음을 확인했습니다. 누락 동점자 후보는 정호진 후보님이셨습니다. JD 최종 결과의 정정 관련해서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시 한번 정호진 후보님과 더불어 혼란이 있으셨을 당원 및 시민선거인단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재차드립니다. 이제부터 무지개 배심원단 2차 정책검증대회 무지개 배심원단이 묻는다 정책토론회 일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들은 이현정 정의당 기후위기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웅두 현 정의당 농어민위원장, 염경석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이현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이은주 정의당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은미 전 정의당 부대표, 김대원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신고센터장, 이영석 정의당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상구 전 정의당 대변인 후보입니다. 무지개 배심원단 여러분들이 대중 친화력, 진보 정치 비전, 정책 역량 등 3가지 검증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30점 만점으로 종합 채점하게 될 것입니다. 채점은 배심원단 여러분들께 배포해드린 태블릿 PC로 구글 폼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정의당 당원님들 그리고 시민선거인단 여러분들도 함께 주의 깊게 시청하시고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로 후보자별 모두 발언 정견 발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제는 1호 법안 및 의정활동 방향, 출마 각오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1분 동안 얘기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현정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후위기를 바꿀 후보 이현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태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환경에 유해한 산업이 지속 가능한 생태적인 산업으로 바뀌는 불가피한 과정에서 고통을 약자,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사회의 약속입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산업을 재설계할 설계자는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와 우리 사회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의 1호 법안은 정의당표 그린 뉴딜,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입니다. 환경을 파괴하며 이익을 취하는 소수가 불평등한 사회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고 불평등한 지금의 시대를 전환합시다. 사람의 삶이 소외되지 않는 녹색 평등 사회를 저 이현정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박웅두 후보입니다. 네, 농어민의 삶을 넘어 국민의 삶을 지켜낼 박웅두입니다. 그린 뉴딜 우리 당의 중요한 미래 비전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당의 그린 뉴딜에는 식량 위기, 식량 자급에 대한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오래전부터 우리는 식량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얘기하는 모든 나라가 식량 위기를 꼭 함께 고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단지 소수 농업인만 대변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농업을 다시 생명산업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농업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을 환경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그린 뉴딜 국가산업으로 전환시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입 중단 위기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식량 자급률을 법으로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지와 농민을 유지하고 늘려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염경석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30년 동안 노동과 진보의 한길을 걸어온 육전 7기 오뚜기 염경석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건강보험 노동자로서 일해왔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십니다. 미국이 가장 부러워하는 제도, 우리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그러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 2만의 건강보험 노동자와 함께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 확대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저의 1호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국민건강보장법입니다. 무상실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국민건강보장법을 1호 법안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국고 지원을 늘리고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률 64%를 90%로 높이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의당이 염경석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현석 후보 1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이현석입니다. 저는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 얘기를 계속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들어보니 많은 분들이 그린 뉴딜 기후위기 얘기를 해주셔서 전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그동안 전력시설, 발전소, 송전탑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과 계속 함께 했었는데요. 영광에 살고 계시는 황대곤 선생님, 월성에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황분희 선생님, 그리고 부산에서 계속 소송을 벌이고 계시는 이진섭 선생님, 저는 이런 분들을 국회에서 대변하고 싶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문제 때문에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부산중공업이 이미 1000명의 명예퇴직을 권고하고 있고요. 다음은 포스코, 현대자동차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노동자들과 함께 기후위기, 그린 뉴딜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21대 국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주 후보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주입니다. 저는 당이 오랫동안 말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뛰어넘어야 하고 정규직화 다음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정책이 지향하는 평등과 연대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하철 노조 정책실장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미 실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업 안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평등과 연대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걸 현장의 경험을 통해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저는 변화의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좀 더 어려운 길을 여러분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네, 강은미 후보 1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은미입니다. 저의 1호 공약은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광역의회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한 정당의 의원이 의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같은 정당 소속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2006년에 한나라당이 57%의 득표율로 서울시의회에서 102석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63.9%의 득표율로 영남권 지역구 178개 의석을 싹쓸이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67% 득표율로 호남권 99개 의석 중 93개를 차지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 시간 종료됐습니다. 다음 김대원 후보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700만 자영업자와 함께 가는 정의당 김도원입니다. 저는 정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선거를 통해서 그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저는 제주도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초중고를 졸업한 고향도 아니고 선거운동을 해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자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35%의 개인 투표와 18%의 정당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말도 잘하지 못하는 제가 과연 어떻게 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 김대원을 선택해 주시면 저의 선거 노하우를 정의당의 새로운 선거 전략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영석 후보 1분입니다. 강한 추진력, 확실한 대안, 장애인 당사자 정치인 비례대표 경선 후보 이영석입니다. 여의도 정치 현장에서 장애인을 지혜와 동정으로만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을 싹 바꾸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여의도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의 정치 참여, 장애인을 대표하는 의원은 많은 정당 활동과 풍부한 현장 경험이 있어야 4년이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저 이영석입니다. 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기회평등 실현,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활동을 하겠습니다. 제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선택구정서 비준연대를 만들어 현장과 함께 소통하면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현장을 놓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자스민 후보 1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자스민입니다. 제 아들은 택배 물류 센터에서 다른 동네 식당에서 알바를 합니다. 아들은 택배 물량이 너무 많이 늘어서 하루 13시간 이상 일합니다. 딸은 손님이 너무 없어서 알바 시간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노동자, 자영업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 혼란 속에서 이주민들은 언어 장벽, 정보 부족으로 정보의 손길이 소외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 사회에 소외되는 구성원이 없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통합적인 이민 정책은 미래 한국 사회의 필수 전략입니다. 그 일환으로 제1호 법안인 이민사회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기본법, 인권 중심의 이주노동 제도 등 함께 만든 정의당 이주민 공약을 여러 차례에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당 이주사회의 전환을 위한 약속을 추진되어야 합니다. 해낼 자신 있습니다. 강상구 후보 1분입니다. 한국은 괜찮은 나라입니다. 한류 얼마나 멋집니까? K-팝, K-드라마, 영화는 봉준호. 근데 3살 계급 여든까지 가는 나라이니 양극화도 세계적 수준입니다. 재산도 재난도 모두 양극화, K-양극화라고 부를만 합니다. 학벌 좋은 특권층, 금수저집 청년들은 재난도 대개는 별탈 없이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나눠야 할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자산입니다. 땅보다 땀이 흔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땀보다 땅이 중요합니다. 노동소득 말고 자산소득에 더 신경 쓰자는 말입니다. 학력자산 나눕시다. 대학 평준화 오래된 과제입니다. 누구에겐 평생 훈장, 대부분에겐 평생 족쇄인 대학 졸업장에서 불평등의 가능성을 지우겠습니다. 청년 기초자산제는 꼭 하겠습니다. 녹색 기본소득으로 생태적 이동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면 건강히 도시가, 지구가 바뀝니다. 오늘 녹색 기본소득 얘기 꼼꼼히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순서로 후보자별 무지개 배심원 공통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지개 배심원 공통 질의, 개별 질의, 마무리 발언 이 세 가지에 한해 후보별 2분 30초의 발언 총량제를 적용하겠습니다. 각자 주어진 시간 이내에 답변해 주시되 시간을 배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질의 주제는 21대 국회 정의당의 핵심 대변 주체 및 주요 의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이내입니다. 먼저 이현석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그리고 전력시설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정부의 지금 기후변화 계획에도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걸 아십니까? 용어는 똑같습니다. 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외국에 있는 개념을 들고 온 거죠. 하지만 실제 한국에 맞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19 정부 대책안에 보면은 자동차 구입에 개별 소비세를 면제해주겠다, 낮춰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의로운 전환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내용은 똑같더라도 누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된 산업위 국회의원으로서 정의로운 전환과 그린 뉴딜을 제대로 실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은주 후보입니다.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도그마를 깨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기업 규모나 정규직 여부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큰 사회에서 기업 차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원래 의도와는 달리 노동자들 사이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해서 지난 30년간 진보 정치가 많이 늘상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이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왜 실현되지 않는지 말해야 합니다. 무엇이 동일노동인지 정하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산업별 임금인지 기준을 정하지 않고 산별교섭의 기업을 강제할 수 있습니까? 이젠 변화의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산업별 평등임금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노동 내부와 기업을 설득해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다루는 책임 있는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더 넓은 노동 속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산업별 평등임금 체계는 그 출발입니다. 다음 강은미 후보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차별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대변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회의 모든 불평등을 안고 있는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어쩌면 같은 사람의 다른 이름이며 정의당이 핵심적으로 대변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는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법을 도입하겠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입니다. 독일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시행됩니다. 우정사업본부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의 임금은 50%, 심지어 33%에 불과한 노동자도 있습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평균 42%에 불과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가치이자 방향입니다. 다음 김대원 후보입니다. 예, 저는 21대 국회에서 누구보다 경제적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의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그동안 정치권에서 소외받던 700만 자영업자를 핵심 대변 주체로 이루고 싶습니다. 주 70시간, 80시간을 일해도 월 80만 원도 못 버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땀의 가치를 이제 우리 정의당이 찾아줘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에서 실직으로 자영업자, 자영업자에서 폐업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 정의당이 꼭 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700만 자영업자 소속에는 장애인, 청년, 여성, 소수자, 이주민 등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꼭 정의당이 700만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정의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후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갑질 문제가 우리 사회에 잊을만 하면 뉴스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작 가불관계조차 끼지 못한 채 병 또는 정 위치에 있는 장애인 당사자 등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그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480만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 인권을 대변하는 정의당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기본권마저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또한 65세가 넘으면 활동 지원 서비스 수급이 끊어지는 등 인간의 존엄이 저울질 당하고 있습니다. 급여랑 증가 없이 서비스 수가만 인상되어도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 65세 연령 제한 폐지, 본인 자부담 폐지가 지금 장애계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하며 정의당이 해결해야 하는 주요 의제입니다. 다음 이자스민 후보입니다.
21대 국회의 정의당 의제는 불평등과 자별 해소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입니다. 저는 이 중에 자별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주의에 입각해 여성, 이주민, 장애인 가족, 한부모 가장, 혐오 피해자인 제가 정의당의 1호 공약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자의를 구분하면 자별이 됩니다. 인종성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왜 이주민 이야기만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주민의 다른 이름은 노동자, 장애인, 여성, 자영업자, 농민, 청년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이름이지만 삶은 더 어렵고 문턱이 더 높습니다. 이주민 정책은 국경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 주기별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주민 의제는 결국 우리의 이야기이며 이주민의 인권 보장은 우리 모두의 기본권을 높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상구 후보입니다. 기후 붕괴는 지금 확진 상태입니다. 8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 0.5도 상승 못 잡으면 공멸입니다. 제가 3선 의원 하기도 전입니다. 1 대통령 1 바이러스의 시대에 기후 붕괴는 바이러스마저도 더욱 창궐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자산 재분배 정책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지구를 지키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대학 평준화, 청년 기초자산제 방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입시지옥, 생활고에서 벗어나면 학생과 청년들은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트럼프와 맞짱 떴던 10대 기후변화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나오고 핀란드처럼 34세 총리도 나옵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녹색 기본소득, 완전히 새로운 상상력입니다. 마스크 쓰는 대규모 시민들이 방역의 한 주체인 것처럼 걷거나 자전거 타는 대규모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막는 거대한 주체가 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하루에 만보 미션 달성, 여러분은 생태적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변화의 주체입니다. 저는 누구를 대변하기보다 시민이 위태로운 이 시대를 함께 바꿔나가는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는 작업에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이현정 후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듯이 21대 국회의 시대적인 소명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저는 먼저 헌법에 기후위기와 토지 공개념을 명시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 공약을 내건 이유는 제가 강조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하나의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정의로운 전환을 명시하고 기재부, 산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과기부, 보건복지부까지 전부처에 걸친 그런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미래를 위한 전환이라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통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목소리가 미약하고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배제될 수 있는 노동자들, 빈곤층, 에너지 빈곤층 특히 많이 있습니다. 소외된 이들,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을 청소년들, 이 사람들이 소외되는 그런 정책은 안 됩니다. 생태뿐만 아니라 노동과 평등과 진보의 가치를 담은 그런 정의당의 녹색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박웅두 후보입니다.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여내겠습니다. 농업, 농어촌은 그 자체로서 완전한 사회 구성체입니다. 그 안에 노동이 있고 여성이 있고 이주민이 있고 소수자 문제가 함께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공동체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또한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가부장적인 관습으로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지 어렵고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혐오도 있으며 다문화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각하기도 합니다. 정의당의 농어민 대표는 바로 이러한 모든 분들을 대표하고 대변해야 합니다. 농어민이라는 이름에 가려왔던 현안들을 공론화하고 해결해냄으로써 농업, 농어촌의 가치를 드높여 보편적 평등이 실현되는 그러한 사회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자기 역할로 해야 합니다. 물론 전통적인 농어민의 삶의 문제 그리고 산업으로서 농업의 문제를 함께 풀어내야 합니다. 농업, 농어촌은 우리의 오래된 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현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진보의 가치입니다. 먹는 문제는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염경석 후보입니다. 대중적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국민 구성원의 40%인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2019년 하반기 우리 당원들의 정치인식 조사에서도 그 조사에 응답한 분들의 58.4%가 노동자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인 청년이나 여성, 빈민, 장애인, 농민 등 모든 계층을 다 대변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노동자를 대변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전체 노동자가 약 2천만 명인데요. 그중에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1,000만 명입니다. 그분들 중에 노동조합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00분의 1, 0.1%밖에 안 됩니다. 불과 1만 명이 노동조합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갖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어려움을 세상에 말하지도 못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부여해야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 단체 교섭권이라는 사용자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도 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염경석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순서로 후보자별 무지개 배심원 개별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전에 무지개 배심원단으로부터 질문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각 후보자분들께서 질문 추첨함에서 일괄 추첨하시면 사회자인 제가 후보자별로 질문지를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분야는 21대 국회 정의당 의제, 청년, 여성, 노동, 비정규직,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이 질문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별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원 후보입니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과 을들의 연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주요 의제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빠져 있는 게 조금 서운하기는 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최저임금은 또 영세 자영업자들 일과 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들이 놓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떨어져서 그 최저임금만큼 소득을 내지 못하는, 거기서 탈락하는 비정규직과 알바생들, 그분들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냈지만 10명 중에 7명밖에 취업을 못해서 그 2명, 3명은 알바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좀 더 세밀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되 거기서 소외받는 분들을 위한 대책까지 제시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정의당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이영석 후보 질문입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21대 국회 기성정치 현장에서의 생존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이제 청년 정치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양성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정치인들이 앞으로 이 여의도 정치 현장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념을 잃지 않고 그 신념대로 모든 정치를 풀어나가고 당과 함께, 그리고 이제 혼자만이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들, 대다수의 우리 국민 청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정치를 하나씩 풀어가야지 우리가 촉망받는 정치인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자스민 후보 질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수납원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그 이유가 오히려 잘못된 말을 전달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공사의 노동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들어보고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그 이후에 제 의견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상구 후보 질문입니다. 5% 전후 지지율을 답보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5% 지지율인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이 과연 정당 지지율 몇 퍼센트 얻을 것이냐 하는데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집중해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촛불 개혁의 과제에 정의당이 보다 더 세밀하게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정부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후변화 대응, 그다음에 군비 확대 이런 문제들 내서 공약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촛불 개혁의 과제를 보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운전은 민주당 정부가 하고 있지만 내비게이션 역할은 정의당이 하는 것을 행동으로서 그리고 정책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내비게이션 중에서도 스피커 좋은 내비게이션 꼭 달아야 되고요. 제가 그 스피커 역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현정 후보 질문입니다. 비정규직 해소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비정규직화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들 많이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롤레타리아라는 단어가 예전에 유행했다면 요새는 프리케리아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편의점 알바부터 큰 조직을 갖지 못한 이런 노동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에게 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저는 이제 토지공개념을 담은 헌법 개헌안을 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자체에 대한 해소 방안은 노조 가입률을 높이는 것과 다양한 노조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노조에 대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웅두 후보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 제안 및 법안 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들을 보장하는 겁니다. 최근에 고속버스를 탑승하기 위해서 장애인들께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장애인 누구나 이동과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권리들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대중교통에 최소 30% 이상 저상버스를 의무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염경석 후보 질의입니다. 진보정당의 독자 노선 대 타 정당과의 연합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진보정당 운동을 해왔습니다. 독자적 진보정당 창당을 위해서 민주노동당 창당 초기부터 함께 해왔습니다. 지금 진보정당이 원내 정당의 대표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은 당연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기득권 대 반기득권, 특권 대 평등의 대립의 구도로 진보정당은 역할을 해가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우리 정의당이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진보정당답게 사회적 약자,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정의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현석 후보입니다. 불평등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 중심 의제와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회적인 양극화와 지금 불평등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퉁 쳐서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미 좀 낡은 얘기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사람들마다 그리고 각각의 처해 있는 처지에 맞춰서 불평등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빈곤층이 존재하고요. 또 똑같은 집에 살더라도 누구는 더 따뜻하게 살 수 있고 누구는 더 춥게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소득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 청년, 여성 각각의 세분화된 형태의 불평등 해소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이제는 그냥 퉁쳐서 그냥 우리는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짜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야별로 이런 불평등 해소책이 마련되는 것이 21대 국회의 중요 과제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은주 후보 질의입니다. 취약한 정의당 지역 정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취약한 것이 지역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기반은 노동하는 시민들이 80% 이상입니다. 그 시민들이 사는 곳, 그곳이 곧 지역이고 지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역과 지방이 강해야 되고 강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강하게 조직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법에 얽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노동 밖에 노동까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조직, 그것이 곧 지역과 노조와 정당이 강한 나라, 정의당이 추구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은미 후보 질의입니다. 일가정 양립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키울 때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어린이집만 찾아다니는데 며칠을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먼저 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남녀가 평등하게 가사일을 나누더라도 실제로 노동 시간이 지금처럼 길어진 상황에서는 제대로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지금보다 좀 더 확대하는 것과 함께 남성도 반드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해서 실제 일가정 양립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번째 순서로 후보자별 주도권 토론을 갖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후보자별 4분이 주어지는데 주제는 자율입니다. 주도권 토론 대상자는 최대 2명 이내로 지목이 가능합니다. 후보자별 최대 지목 횟수는 3회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1명을 지목할 경우 주도권 토론자 2분 30초, 지정 토론자는 1분 30초로 발언 시간을 제한합니다. 2명을 지목할 경우에 주도권 토론자 2분, 지정 토론자는 각 1분으로 발언 시간을 제한합니다. 먼저 후보자별 토론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세팅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먼저 이자스민 후보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후보를 지정 토론자로 우선 첫 번째는 염경석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3개월이었다가 악용의 요지라고 이렇게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6개월로 넘어갔습니다. 후보님께서 제안하시는 국민건강보장법에서 이 250만 재류 외국인과 750만 재외동포의 건강권을 포함되는지, 그리고 포함이 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리고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실 건지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한테 질문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자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취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에는 뭐 3개월이었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의 의료시설이 워낙 기술도 좋고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많이 의료 쇼핑처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저항감, 거부감이 좀 있어서
그걸 좀 더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갔던 것은 맞고요. 그러나 이게 악용되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아니,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복지제도로 가야 하는 게 우리 진보정당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럼 제가 국민건강보장법을 제정을 한다면 그 속에서는 좀 더 완화해서 모든 이주민이라도 평등하게 그 건강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유학생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보다 훨씬 더 취업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보험의 취업 가입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지금 높은 비용을 내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우리 박웅도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농업 쪽에서는 굉장히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이제 이주민이 외국인이 없으면은 농사가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농민이나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두 가지에 돼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얼마 전에 도입을 했던 계절 노동자 제도와 우리가 E9을 통해 고용 허가제로 농업 이주 노동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외국인 노동자의 이 농촌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하나는 산재보험과 적용이 되고 어떤 하나는 산재보험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계절 노동자와 농업 이주 노동자 E9 비자를 차이점하고 문제점 그리고 혹시 그 대안을 이렇게 계절 노동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약간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유엔에서 유엔 농업인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주 농업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책임 있게 지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그 권리 선언을 채택할 때 반대를 했습니다. 기권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주 농업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단히 아직까지도 대단히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3개월 계절 노동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러한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노동법에는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루 이틀만 하더라도 4대 보험을 들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확대 개편해서 계절 노동으로 들어오시는 이주 농업 농민들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순서가 되시는 후보자 분께서는 먼저 몇 분을 주정 토론자로 하실 것인지를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시간을 좀 배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강상구 후보자님 어떤 후보를 네, 저는 주정 토론자로 두 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어느 후보 두 분? 네, 이자스민 후보하고요. 이현석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자스민 후보랑 이현석 후보 두 분을 지목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자스민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질문인데요. 그 정부의 움직임, 특히 이주민 대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주민의 일단 정부에 지금 가지고 있는 대책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 지금 현재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싸움이 같이 지금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참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봉쇄된다는 그런 말들이 다른 당에서 나오기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봉쇄한다는 그 말을 일단 정부 쪽에서는 봉쇄한다는 그 말이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사실상으로는 모든 중국 이주민들이나 모든 중국 외국인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막겠다는 그런 이야기 맨 처음에 나왔었을 때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확정이 되고 난 후에는 해외에서도 사실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 됐을 때 똑같은 상대 이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몇 가지 좀 꼼꼼히 살펴봐야 우리가 그 정부의 대책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주 노동자들 질병 정보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에 이주 노동자 선별진료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전국으로
그 감염병이 확산되면 그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법무부가 불법 처리자, 그러니까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검사 받더라도 단속하지 않겠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불안감 없이 오고 있는 건가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 노동자는 유급휴가나 휴업수당 받습니까, 지금? 그리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 아이 아프면 가족 돌봄 휴가 쓸 수 있나요? 50만 원 어제 정부가 발표했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 굉장히 비분석이 많아 보입니다. 잘 점검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석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린 뉴딜로 전체적으로 산업구조 싹 바꿔야 될 전망을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제조업 등수 안에 드는 곳들 보면 온실가스 배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현실에 비춰봤을 때 녹색산업 전환 과정에서 고용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19 대책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내수 진작 위에 개별 소비세 인하한다고 하는데 그 완성차 업체한테는 도움돼도 하청업체한테 과연 도움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네네. 이 점에 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네. 주십시오. 예, 녹색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유지. 네, 예,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앞서서 그냥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현대자동차에 차가 많이 팔리면 1차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이익을 거두고 그 부품을 하는 이제 일부 하청업체들이 이제 그 수익 구조를 갖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청업체에게 연결되는 구조는 매우 적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 소비세 인하를 통해서 화석연료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청업체들에게 무언가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엔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기계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자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엔진이 필요 없어지게 되면 그 부품을 다른 기계 쪽에 있는 쪽으로 업종을 전환시켜야 되는 거죠.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건 사실 그런 겁니다. 이것이 그냥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부품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업종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짜여져야 되는 거고, 저는 그것이 우리 당의 그린 뉴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자동차 2,300만 대 좀 넘는데요. 한국 정부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따르면 한 1,000만 대쯤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은 10년 내에 완성차 업체, 하청업체 큰 변화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꼼꼼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현정 후보자님 어떤 후보를 지정 토론자로 지목하시겠습니까? 예, 두 분에게 질문을 할 거고요. 이현석, 강은미 두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현석, 강은미 두 후보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현석 후보님이 JED 발표하실 때 발표를 듣다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정의당이 진보 정치에서는 맏형이지만 녹색 정치에서는 맏형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맏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가부장제적인 표현이라서 저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 당은 예비당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비당원들은 당권이 없습니다. 투표도 못하고요. 어떠한 권리도 사실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두 가지 질문으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맏형이라는 표현이 좀 불편하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진보 정치를 그동안 선도해 왔었던 정의당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 그런 표현들을 좀 쓰게 되었습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비 당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그거는 이현정 후보님께서도 같이 선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출력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예비 당원 협의체 허들에서 청소년 친화적인 21대 국회를 위한 21대 약속을 해놓은 에 대해서 서명을 해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서명을 했고요. 특히 내용 중에서 청소년 의제가 교육에만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식해야 된다거나 혹은 현재의 성교육이 청소년 친화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선거권을 만 16세까지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바로 서명했습니다. 더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질문인데 답변 시간이 없으셔서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러면은 예비당원에게 당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 당 안에서 노력하실 것입니까? 예, 지금 사실 현행법상 어려운 아니, 부분들이 예, 아니요로 아니라면 대답해 주십시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서는 만
13세에서 18세 사이에 청소년들에게도 모든 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권을 부여했었고요. 고등학생이 대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강은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의 그린 뉴딜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를 대폭 줄이고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은미 후보님께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 뉴딜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재 후보가 살고 계신 광주에서는 정부, 노조, 기업이 참여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내연기관차 생산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제 그 광주시당에서도 입장을 밝혔듯이 지금 현재로는 내연 기관차를 생산한다고 하지만 친환경 전기차로 바꿀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또 출마에 변해서 향후 10년간 종합적 대책을 담은 법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좀 너무 느긋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그레타 툰베리는 뭐 8년, 7년으로 얘기하고 계신데 10년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당의 그린 뉴딜 정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실제 그 우리 대한민국의 친환경 에너지 비율이 9%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030년까지 40%로 늘리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정의당의 정책들이 실제로 단계적으로 10년 동안 해야 될 역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의당의 정책에 맞춰서 10년 안에 그런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상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저는 조금 더 여기 계신 모든 후보님들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서둘러서 더 빠르고 강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박웅도 후원님 어떤 후보를 지정 토론으로 하시도록 하겠습니까? 이자스민 후보님과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분 네, 후보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마 국회에 가게 되면 가장 자주 만나 뵙고 협의하고 논의를 해야 될 분이 아마 이자스민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농업농촌의 이 다문화와 관련된 가장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문화 가정들의 52%가 농어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특히 다문화 아이들의 학업 문제,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의 그 수업과 관련된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 정책이나 어디에서도 이런 친구들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들이 잘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도 입국한 아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이 친구들이 학교 밖으로 자꾸 밀려나고 있는 현실들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을 갖고 계시는지 같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주민,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은, 중도 입국 아이들과의 비교하면은 굉장히 나은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다만 중도 입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체성을 확립된 후에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언어적인 그런 장벽, 그리고 사실상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정체성 혼란까지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중도 입국 아이들을 얘기를 하면은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는 산업고등학교에 이렇게 다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밖 아이들하고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 교육부의 소관이지만 학교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여가부의 소관입니다. 여기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런 아이들에 관련된 그런 정책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사실상 언어적인 그런 언어적인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언어 장벽을 위한 그런 네. 추가 정책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다문화 가정이 갈수록 해체되거나 이혼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다문화 가정의 그 경제력의 취약성 이런 것들이 그 가정 파괴의 하나의 원인으로 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들이 뒷받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또 풀어가야 될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 뭐 대안들을 고민하고 계시면 예. 아무래도 홀로 남는 이주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홀로 남는 이주 여성에 대한 경제적 자립 지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대두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그런 제도화 정책은 너무 네, 분리가 발언 돼 시간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종료됐습니다. 생겨나는 예. 것 같습니다. 아, 이자스민 후보님께서 이제 발언 시간을 다 쓰셨기 때문에 한 분한테 더 다른 분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이현정 후보님에게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재생 신재생 에너지를 40%까지 이제 확대하는 게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 과정에 지금 농어촌 지역의 그 태양광 문제라든가 또 풍력 발전소 문제 이런 거 갖고 엄청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게 지역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원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대안들을 갖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요. 재생에너지의 원칙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원칙이 일단 재생에너지여야 된다. 어떻게 전기를 만드느냐는 면에서 이게 친환경적인 에너지여야 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수요처와 공급처가 어디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얘기하신 그런 문제는 큰 전기를 먼 곳에서 만들어서 송전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지역 자립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방금 얘기하신 갈등을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이런 형태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지 거대한 기업이 넓은 산을, 넓은 들을 태양광으로 이렇게 쫙 까는 식으로 해서는 산업이 그렇게 전환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도심 지역의 옥상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곳을 활용을 더하는 것이 진짜 친환경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 가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염경석 후보님 어떤 후보자를 지정 토론자로 지목하겠습니까? 네, 저는 두 분한테 할 건데요. 강상구 후보님과 이자스민 후보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상구 후보님과 이자스민 후보 두 분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상구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도 공감하고요.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갈등과 대립의 연속일 것이냐, 이런 사회로 갈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어쨌든 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선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소득 재분배, 또 자산 재분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토지를 예로 들면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50%를 차지하고 또 상위 5%가 전체 토지의 8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평등이 심한 게 토지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강상구 후보님이 이 토지 자산 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니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지 재분배와 관련해서는 마음 같아서는 국가가 땅을 다 사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일단 토지를 과다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보유세를 인상해서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0.123%대이고 이걸 상당한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땅을 갖고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정말 큰 부담을 주는 행위이고 나한테 경제적으로 좀 안 좋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최근에 정의당에서 사모펀드가 이 펀드 운영 과정에서 다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세금 매겨서 문제 해결해야죠. 자산 재분배와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소득 재분배는 저희 시간이 다 돼서 혹시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금소득 재분배는 노동조합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노사 되던 그 관계를 형성해서 기업 내 이익 분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높은 세율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재산 증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이자스민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이주민들 관련해서 건강보험 가입 여쭤보셨는데 일단 직장 가입자는 직장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그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직장 가입자가 아닌 분들은 6개월의 거주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 월 평균 보험료 6.67%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지역가입자 기준대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서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이주민이 한 2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주 노동자가 한 100만 명 정도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고용허가제로 권리를 제약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허가제. 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 고용허가제는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인권적 제도로 만들어야 되는 인권적 고용허가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되는 거는 물론 고용허가제라는 그 제도가 유엔에서 상을 받고 했던 그런 제도였지만 막상 우리 안에서 들어온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을 어떻게 지킬 거냐 가장 큰 문제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 영주권 비자 제도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노동비자 영주권제도. 예, 네. 네, 저도 찬성합니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현석 후보님 지정 토론자로 어떤 분들을 지금 3번을 질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자스민 후보님은 지금 안 되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네. 두 분에게 박홍두 후보님과 강상구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자스민 후보님께는 기후 난민 문제를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법이 정치적인 부분의 난민만 돼 있지 기후 재난, 기후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저기 박홍두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농업 문제, 아까 그린 뉴딜과 농업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하다 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팜 투 포크, 농장에서 포크까지 이런 이제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현재 직불금제 제도를 좀 이렇게 개혁하는 것으로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직불금을 더 많이 하자. 그래서 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자. 이런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좀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아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농민들은 그것을 공급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화학 비료라든가 농약을 최소 사용하는 게 당연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농민들이 평균 경작하는 면적이 1.5헥타르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 농업 소득이 1,2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면적에서 높은 소득을 올려야 되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기본소득을 지원하게 되면 많은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통해서 농민들이 환경 친화적인 농업으로의 전환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제도를 확장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당의 그린 뉴딜 공약에서 농업 분야 공약도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들을 좀 넣어보겠고요. 아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길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원거리 대량 수송을 줄이고 근거리의 재생에너지 부분을 확대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너무 투기성 이렇게 많습니다. 저는 공공 분야가 재생에너지를 사실은 좀 주도해야 하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저에게 질문해 주신 건 아니지만 제 분야이기 때문에 네. 답을 드리고 바로 강상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쓰신 책 걷기만 하면 돼 굉장히 잘 읽어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통근 시간이 제일 긴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일 길고 거의 1시간 가까이 통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교통 활성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걷기만 하면 돼라는 제목에서는 통근하고는 좀 왠지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결국은 대중교통이 확대되고 그린 뉴딜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런 대중교통 특히 출퇴근 시간에서의 어떤 그 교통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그 내용하고 말씀하셨던 녹색 기본소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중교통 말씀드리기 전에 정의당 그린 뉴딜에 보면은 2030년까지 전기 자동차 1,000만 대 늘리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연구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몽둥이로 맞을지 방망이로 맞을지 결정해라 뭐 이런 느낌이고요. 자동차를 대폭 줄이면 당연히 대중교통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4년에 나온 연구 결과 보고서 보면 매달 4에서 6만 원 정도 주면 승용차 타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50% 이상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자동차를 일단 길거리에서 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녹색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을 포트폴리오 할 겁니다.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는 걷고 어디서 어디부터는 어디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다. 일단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그린뉴즈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자동차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본소득과 같이 연동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은주 후보님 어떤 후보를 지정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강은미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분. 네. 네, 알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뛰어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지하철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한 경험도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과정, 선의를 앞세운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강은미 후보님께서 산별교섭 법제화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교섭을 해보면 산별교섭을 하더라도 임금교섭은 기업별로 따로 하게 됩니다. 사실 교섭의 핵심은 아직 임금이죠. 노사 모두 기업별 교섭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산별교섭 법제화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노사관계의 핵심은 자율성인데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도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산별교섭에서 임금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은 어떻게 강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보면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아시겠지만 보건 산별에서 오래전에 임금 관련해서 산별로 교섭하고 실제로 더 많은 교섭을 할 수 있는 것도 그것에 대해서 더 높은 방식으로 교섭하지 않기로 한 사례도 들은 것 같고요. 실은 가령 중소사업장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그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것과 함께 산별교섭도 함께 진행돼야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산별교섭, 동일노동, 동일임금 저희 30년 동안 주장해온 겁니다. 근데 이제는 왜 안 되는지를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에서 자동차 만드는 일을 하는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임금 격차 30-40% 이상 차이 납니다. 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처우가 하늘과 땅인지 그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별 평등 임금 체제를 당이 먼저 앞장서서 제안하고 노조와 기업을 설득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평등 임금 체계 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말대로 산별교섭 실질화도 달성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산업별 평등 체계, 임금 체계 꼭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민주노동당 시절에 실은 아시겠지만 무상교육, 무상의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겠냐라고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것에 많은 국민이 동의한 이후로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들이 여지껏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아주 소수만 이야기를 했지 그게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회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논의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네, 예. 저도 정말 중요한 그것을 비난과 장애가 있더라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응할 의무나 이런 것까지 법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협상의 형태를 기업별로 해라, 산별로 해라 이렇게 강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별 평등임금 체제를 당이 앞장서서 제안하고 노조와 기업을 설득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 바로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은미 후보 어떤 후보를 지정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박웅두 후보하고 김대원 후보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박웅두 후보, 김대원 후보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제 주요 공약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기후위기가 계속 심각해지면서 앞으로 식량 자급률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도 그 사회로 위협하는 요인까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제 문재인 정부가 농민을 포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뭐 정책들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실제 이제 식량 자급률 법제화를 비롯해서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실은 제가 모두 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에 기후위기가 있고 기후위기는 필연적으로 식량 위기를 불러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의당, 우리 당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식량 문제를 항상 먼저 고민하고 먼저 대안을 준비하는 그 계획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농어민 대표가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올리는 문제는 아주 오래된 숙제입니다. 2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매년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부의 식량 자급률 목표치는 엉뚱하게도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매년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매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식으로 자급률을 정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농업을 지키겠다고 하는 또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을 정의당이 앞장서서 바로 잡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식량 자급률 법제화도 농민의 문제는 단순히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국민의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어떤 국회의원이 당선되든 간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함께 식량 자급률을 비롯한 농민 문제에 함께 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김대원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이제 가장 힘든 곳이 자영업자들일 것이고, 특히 이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뭐 인건비는 둘째치고 임대료는 빚을 내서 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일부 이제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그 긴급 대책이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지금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뭐 대구 쪽에서 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일주일씩 가게 문을 닫는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많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그게 일부 자영업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부분도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전혀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세금의 감면과 또 긴급 생활비 지원 등 그런 신속하고 피부에 와닿는 모든 자영업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다행히 어제 정의당에서는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뭐 프리랜서까지
모든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놨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주도권 토론에서 이자스민 후보와 박웅두 후보님께서는 3회 지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정을 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김대원 후보님 어떤 후보를 지정하시도록 저는 하겠습니까? 강상구 후보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십니까? 네, 그러면 강상구 후보를 지목하셨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강상구 후보님이 중앙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으셨기 때문에 우리 당의 선거 전략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지역구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구 후보님들이 많은데 우리 당의 후보님들이 선거에 출마했을 때 왜 대다수가 정당 지지율보다 낮은 득표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당이 풀뿌리 조직이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앙당과 지역정치 조직과의 관계가 위에서 아래로 자꾸 지시 내리고 그거 따라서 하고 이런 이른바 낙수정치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정당이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주민들 사이에 뿌리를 내려서 지역 집권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중앙당이 주도하는 중앙정치는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거나 지역보다 높은데 지역 후보들은 계속 힘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비례 후보들의 역할도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례 후보들이 이번에 당선되면 반드시 재선에 도전하시고 그 원래 진보 정치의 불문율이었는데 깨졌거든요. 지난 몇 년 사이에 반드시 재선에 도전하시고 재선에서 낙선하더라도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4년 더 도전하셔서 반드시 지역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잘 해주셨고 여기서 오늘 다 약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후보들께 그리고 정의당에게 희망을 주는 비례 후보들의 어떤 집단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저는 중앙당의 선거 전략이 지금껏 잘못됐다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가 끝나면 선거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평가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왜 유권자들이 정의당은 지지하고 있는데 후보를 선택하지 않는지, 왜 후보는 선택하는데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는지 이것이 파악이 돼야만이 그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의당은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을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소선거구제로 당선된 분이 전국적으로 딱 한 분입니다. 우리가 제도권 정당이고 집권을 꿈꾸는 정당으로서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도 똑같은 선거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은 선거로 평가받습니다. 과연 이런 선거 전략을 가지고 과연 우리 정의당이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예, 제가 7초 남아가지고요. 저는 우리가 당을 대표하는 비례 후보로서 전략 우리가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자신감을 표하느냐가 지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지만 지역 후보로 출마해서 35%의 지지와 정당 지지율을 18%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4년 내내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우리 정의당의 성장의 길을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후보님들이 자영업자를 사회적 약자로 말씀하신 분들은 안 계십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할 때는 지역구 상가에 가서 자영업자들에게 지지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어느 자영업자가 정의당을 자기 편이고 자기를 생각하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정의당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700만 자영업자의 지지를 받고 우리 정의당이 대안세력이 될 수 있고 수권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석 후보님 어떤 후보를 지정하시겠습니까? 네, 역시 마지막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하면서 저기 체크하면서 이제 질문 안 받으셨던 분한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준비하셨던 후보들은 지금 전 3번씩 지목을 받아서 전 좀 강은미 후보께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끊이지 않는 좀 공격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에. 끊이지 않는 정치권에서의 장애 비하 발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힘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시혜와 동정으로만 바라보는 것을 저는 원천적으로 끊고 싶습니다. 저는 국회에 가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이 다음에 재출마를 할 때 이 인식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는 단계를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정의당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 교육 시스템을 국회 내에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으로 해서 정책이라든가 그 사람의 자질을 평가하고 싶은데요. 우리 강은미 후보는 지역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고 중앙에서도 부대표 역할을 많이 충분히 하셨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안 말고 혹시 후보님께서 따로 이렇게 좀 가지고 계시는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방안이어도 괜찮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러면은 강은미 후보 한 분에게만 네,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질문 감사하고요. 실은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3시간 교육받아서 이제 그나마 정의당이라 그런 교육을 통해서 계속 스스로 본인을 점검하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덜 하긴 하지만 인식의 전환은 그렇게 단번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초중고 교육과정 안에 인권 교육이 들어가서 장애 인식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교육,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성소수자와 관련해서도 정말 그 심각한 비하들이 학교 내에서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교육 과정에 집어넣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들고요. 특히 이제 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 뭐 언론인들, 뭐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의 발언은 또 훨씬 더 그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과 관련해서는 그 후보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국회 안에서도 인권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들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다 하신 건가요? 네. 네. 네, 다 했습니다. 시간 다 하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별 마무리 발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별로 남은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상구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예, 재난이 발생하면 평소에 기저질환이 있는 나라는 피해가 더 큽니다. 문제가 막 드러납니다. 코로나19는 대한민국 자체를 진단하는 진단키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무대책부터 무급 가족 돌봄 휴가, 각종 이주민 문제 등 이런 문제들 다 앞으로는 제대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 이전과 이후는 다른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투하겠습니다. 다음 이자스민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뜨거운 노종을 함께 해준 후보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정말 부족한 부분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상구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부의 이주민 대책,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이주민 대책은 미비한 점들은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적 장벽 그리고 불안정한 재료 조건 때문에 정보 및 지원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대구, 경남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주 여성
여성들이 7조 원짜리 지금 밖에 나가서 지금도 일자리를 위해 피켓을 들고 싸우고 있는 이중 언어 강사님들께서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좋은 일자리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가난에 대물림을 되지 않게 이주민들한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영석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정의당이 1호 법안인 차별금지법으로 마무리해야 할까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이고 보편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이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전제 위에 민주주의가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복지국가야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평등한 기회 보장과 목표에 대하여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동력이며 통로입니다. 저 이영석은 비록 작은 미랄 같은 존재이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토대 위에 평등한 기회 보장, 보편적 복지의 가치, 모두가 행복한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영석을 지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대원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범한 시민들이 이끌어가는 정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말을 잘 못해도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이 700만 자영업자와 함께 간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 김대원과 함께 그 길을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은미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당원 여러분, 시민선거인단 여러분, 지금까지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 고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은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위대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이은주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그 사회 위기는 우리가 협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의 시간, 저 이은주 앞으로 열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지지를 총선 돌풍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의 강력한 기반을 놓는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현석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기후위기 그린 뉴딜 얘기를 저 혼자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산업위에서 산업을 맡겠습니다. 기후위기에서 기후 난민 문제, 농업 문제, 교통 문제, 오늘 얘기 안 했습니다. 건축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협력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염경석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을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고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플 때 누구나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무상의료, 배우고 싶을 때 누구나 걱정 없이 배울 수 있는 무상교육, 사랑하는 아이를 누구나 걱정 없이 기를 수 있는 무상보육이 실현되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고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다음 박웅두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엊그제 저는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논평을 낸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자체라든가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급식소가 문을 닫고 많은 분들이 끼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국민 7%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삼시세끼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18만 시민들이 끼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책무입니다. 정의당이 그러한 역할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심법안, 식량자금률 목표치 법제화를 통해서 실현시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현정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와 토지공 개념을 담은 개헌하겠다는 안은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닙니다.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으면서 출근하려면 부동산 정책, 토지개혁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전체를 바꾸는 제 개혁안을 녹색혁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대학원생 때부터 당원이었습니다. 당과 함께 성장해서 실력과 철학을 갖춘 저 이현정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지개 배심원단 2차 정책검증대회 정책토론회 1조를 보셨습니다. 배심원단 여러분 평가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원 및 시민선거인단 여러분들도 최종 투표 결정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분 쉬었다가 다음 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